9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9학년 들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무리수와 실수 부분이에요. 무리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해야 할 주된 일이 됩니다. 자, 무리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8학년 과정에서의 이야기에서 잠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살았던 그 그리스에 이렇게 추측을 하죠. 바닥 모양이 격자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격자로 되어 있는 타일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바닥이 이렇게 타일로 깔려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타일이 조각이 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하나가 지금 크기가 조금 다른데 이것이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자고요. 조금 더 그래야 될까요? 이게 좀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색깔을 잠깐 바꿔서 볼게요. 요 변, 이 변과 또 옆쪽 변, 요 변에 대한 사각형. 자,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색깔을 하나 달리해서 대각선으로 살펴보면 이 대각선은 다음과 같은 타일의 한 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정사각형 두 개와 주황색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똑같아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죠. 요 정사각형 절반만큼의 타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여 있는 게 주황색이고, 파란색의 경우는 두 개가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개, 두 개. 이걸 두 번 가져오면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출발이 이것이 아니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열기 부분에서는 자를 가지고 루트 2cm를 측정해보자 라고만 되어 있는데, 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활동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루트 2에 대해서 소수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아래쪽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2는 1제곱과 2제곱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죠. 1제곱은 1이고 2제곱은 4니까 2는 1과 4 사이에 있다. 따라서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루트 1과 루트 4의 사이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무리수의 크기 비교에서 제곱권 안쪽 부분이 크면 더 큰 값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는 1과 2 사이의 숫자예요. 그러면 1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점 얼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의 제곱은 14제곱이 196이기 때문에 1.96이고요. 15제곱은 225니까 1.5제곱은 2.25가 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숫자 2는 1.96, 즉 1.4의 제곱보다는 크고 1.5의 제곱보다는 작게 되죠. 그래서 루트 2는 1.4와 1.5 사이에 놓여 있게 됩니다. 즉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가 1.4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1.4와 1.5 사이면 1.4 얼마가 될 테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소수점 아래 자리를 하나하나 더 밀고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1.41과 1.42 사이가 되고 1.414와 1.415 사이가 되니까 소수점 아래쪽 세 번째 자리는 4. 이것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이 루트 2는 1.4142, 1356, 237, 3095, 점점점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전 단계에서 8학년에서 배우기를 숫자를 소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크게 이 소수에 대한 표현은 크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어진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 무한소수의 경우는 순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순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소수의 경우, 순환하는 무한소수의 경우를 묶어서 이것들이 유리수로 나타난다. 유리수로 나타나는 것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지금 루트 2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의 무리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형태의 숫자다. 즉, 유리수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아마 이전에 배웠던 걸 겁니다. 루트 2가 정수와 정수의 비율로 표현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왜 루트 2는 정수와 정수의 비율로 표현되는 숫자가 아니냐? 만약에 정수와 정수의 비율로 표현되는 숫자라고 해보자. A, B는 정수.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루트 2가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이 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2는 A제곱분의 B제곱이 되고요. 그렇다면 B제곱은 2A제곱입니다. 2 곱하기 A제곱은 짝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B제곱이 짝수예요. 제곱해서 짝수가 되는 숫자, 홀수 제곱하면 홀수입니다. 맞죠? 따라서 B는 짝수거든요. B는 짝수이다. B가 짝수구나. 자, 그 다음 그러면 B가 짝수니까 B를 2 곱하기 K의 형태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식에다가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요 식에다가 대입해요. 요 결과를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럼 대입을 하면 B제곱은 B가 2K니까 B제곱은 4K제곱이 되고 그 값은 2A제곱과 같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A제곱이 2K제곱이죠. 다시 2K제곱은 짝수네요. 위에서 했던 것과 좀 비슷하죠. 그럼 A제곱이 짝수입니다. A제곱이 짝수라는 말은 A는 짝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다시 짝수로 표기가 되면 계속 순환할 것 같죠? 짝수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순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제 조건을 하나 더 깔아봅시다. 자, 전제 조건을 A, B는 서로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A분의 B가 기하분수죠. 처음부터 A, B가 서로서 A, B가 기하분수라고 했다고 칩시다. 약분을 다 해둔 상태라고 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계를 하나하나 내려왔더니 이상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상한 결과가 생겼느냐? 눈에 보이죠? B가 짝수고 A가 짝수예요. 그럼 A도 짝수고 B도 짝수면 A, B가 서로서란 말은 거짓말이 되죠. 그렇죠? A, B가 짝수이면 짝수이기 때문에 전제에 모순이 생겼어요.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미안해요. 전제 조건에 모순이 생겼어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등호들은 이 화살표 방향 표기된 것들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을까? 맨 처음 정한 가정이 틀렸을 것이다. 이건 가정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하고 출발했죠. 자, 그럼 가정이 잘못됐다는 말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이것에 대한 결론이 루트 2는 A분의 B로 표현될 수 없다예요.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 붙이기를 무리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7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유리수라는 표현에서 이 리자의 의미를 번역을 잘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수를 영어로 rational number라고 불러요. 근데 그 rational이란 말을 번역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죠. 이성적인.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면 이성적인 숫자 이렇게 의미가 이해될 수 있는데 실은 이 rational이라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수학적 표현은 비나 비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라틴어의 레티어의 손말이라 했죠. 자, 비율을 갖는 숫자. 그래서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비율을 갖지 않는 숫자예요. 즉 정수분의 정수의 비율을 갖지 않는 숫자.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루트 2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표현되어서도 안 되고 순환하는 숫자로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은 순환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하는 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루트 2가 있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루트 3이나 루트 5 등과 같은 것들도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자, 그럼 무리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방금 봤던 루트 2,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 루트 2, 맞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던 파이, 3, 3.1, 3.14 등등 아주 예전에는 어떤 정수의 비율로 표현하려 했으나 표현되지 않는 숫자.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원둘레와 원지름 사이의 비율을 의미하죠. 원둘레와 원지름 사이는 비율이 파이만큼이다. 파이 대 요즘 표현으로 하면 2파이 대 2r이 되니까 약분하면 파이 대 1이죠. 자, 1 플러스 루트 3 마찬가지예요. 루트 3은 대략 1.73이 얼마쯤 해당이 됩니다. 순환하지 않아요.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2.73이 얼마쯤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거꾸로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입니다. 그런데 앞서 앞 페이지의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처럼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또 하나 위쪽에서 요 표기를 잠깐 보세요. 1 더하기 루트 3인데 1은 유리수죠. 루트 3은 무리수예요.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유리수는 이건 순환을 합니다. 규칙성이 있어요.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아요. 소수로 표현했을 때 규칙성이 없어요. 규칙이 있는 것과 규칙이 없는 걸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이 없겠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항상 무리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유리수와 무리수 섞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한번 따져보세요.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이건 2가 되니까 유리수죠. 그런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이건 나중에 루트 6이라고 배울 거예요. 이건 무리수가 돼요. 그래서 무리수끼리 곱하면 유리수가 되기도 하고 무리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나중에 차차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숫자 중에서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유리수가 됩니까? 루트 9, 루트 16분의 1, 부호를 잠깐 떼고 보면 루트 0.36. 자, 어떤 특징이 있죠? 근호 안의 숫자가 어떤 유리수 제곱이면 그 숫자는 유리수이다. 제곱근 안쪽에 있는 숫자가 어떤 유리수 제곱이면 유리수예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루트 a 제곱.
이거 어떻게 된다 했었죠? 절대값 A가 되더라. 그러면 절대값 A가 유리수가 된다는 건 A제곱은 어떤 유리수 제곱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제곱근 안의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실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려고 해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유리수는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배웠을 거예요. 자,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붙어요. 앞으로 숫자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라는 표현을 쓰면 항상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실수. 이런 거랑 비슷하다 했습니다. 1,0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긴 지폐, 아니면 이렇게 생긴 화폐의 가격, 가치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근데 1,000 앞에 이 말이 붙었잖아요. 1. 생략했죠.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000원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통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1,000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숫자라고 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항상 실수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1번, 2번 여러분들과 차후에 함께 풀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아래 문제 해결은 그 앞에서도 나왔던 그 바빌로니아인들이 만들어낸 그 점토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바빌로니아는 그 태음력을 사용을 합니다.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60진법을 쓴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나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예를 들면 이 루트1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 분자의 값으로 가져와서 나타내었다. 그 다음 42 더하기 25 더하기 35 이런 값들을 보면 이건 한 변의 길이가 30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어림한 값이다. 우리는 보통 수학에서는 근사값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아래쪽 내용도 문제풀이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내용을 하나 더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자, 와글와글 수학 내용이에요. 수학 활동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무리수를 이용하는 예가 뭐가 있느냐? 생활 속에 나타나는 아래 4가지 상황 중 하나를 골라 다음 보기와 같이 써보자. 여기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자유낙하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시거리가 얼마만큼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 두 번째, 보통 자동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제동 자국이 바닥에 남는 걸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스키드 마크와 관련된 어떤 공식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제동 장치를 밟기 직전에 속도 구하는 것, 마찰기세 F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수심을 Hm라고 할 때 지진 해일의 속력이 루트 9.8 Hm/s라고 나타나는 것,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것만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이 뭔가 하면요.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공기의 저항은 받지 않고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공기 저항은 없어요. 단지 중력만.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류인력의 법칙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가 달보다 훨씬 크죠. 그렇죠? 더 크고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도 더 커요. 자, 이때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오로지 중력만 영향을 받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떤 물체를 손에 쥐고 있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쥐고 있던 이 물체는 움직임이 없죠. 초기 속력이 없어요. 처음은 속력이 0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있는데 더 높은 쪽에서부터 만약에 오렌지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손끝을 지나갈 때 이미 오렌지는 낙하 운동을 하고 있죠. 이때는 속력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시점에서의 그 물체가 갖는 속력을 초기 속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벨로시티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속력은 보통 V라고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가속도, 자동차 타고 달리다 보면 엑셀레이터 이런 말 쓰죠. 엑셀러레이트, 그러니까 밟아서 가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9.8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력 가속도를 뜻해요. 중력 가속도. 아마 물리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 식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속력 V에 대하여 V는 V0 더하기 AT로 표현이 됩니다. 자, V0는 초기 속도, A는 가속도, T는 시간, V는 속력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이동거리를 S라고 할 때 이동거리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걸 조금 쉽게 하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조금 곤란하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식을 가져와요. 이 첫 번째 식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식은 이렇게도 변화가 됩니다. 2분의 V0 더하기 VT. 자, 1번식과 2번식을 연결을 하게 돼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AT는 V-V0죠. AT는 V-V. 그 다음 여기서 양변을 다시 A로 나누면 T는 A분의 V-V0예요. 자, 이 1번식이 변형된 결과를 2번식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S는 2분의 V0 더하기 V 곱하기 A분의 V-V0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양변을 2A로 곱하게 되면 2AS는 V 플러스 V0 곱하기 V 마이너스 V0로 표현이 돼서 식을 전개하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돼요. 어렵죠? 이게 이제 물리 내용인데 자유낙하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식 1번, 2번, 3번입니다. 이게 3번식은 1번식과 2번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3번식이에요. 자, 이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V0가 0, 처음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때 식은 V는 AT인데 중력 가속도를 G라고 보통 표현하죠. A가 G가 됩니다. V는 GT.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식은 S는 여기 부분에서 보세요. V0가 0이 된다 했죠. 그러면 2분의 1 AT제곱인데 A 대신에 G로 하면 2분의 1 GT제곱이 되고요. 세 번째 식의 경우 V0가 0이 될 테니까 2AS는 V0, 즉 2GS는 V제곱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있는 마지막 식이에요. 제곱해서 속력 제곱했더니 2GS가 됩니다. 그럼 V는 뭘까? 속력이니까 루트 2GS가 되죠. 자, 요걸 그대로 따서 한번 읽어보세요. 높이가 H, 바닥에 떨어졌다. 지면에서부터잖아요. 바닥에 떨어졌다. 이동거리 S가 H라는 거죠. H. 루트 2G입니다. 2 곱하기 G. 근데 G는 중력 가속도가 지구에서는 9.8이죠. 그래서 9.8의 2배는 루트 19.6 H가 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의 가장 낮은 지점이 지면과 일치한다고 할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m인 곳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최대 속력은 루트 19.6 Hm/s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높이가 이 롤러코스터가 100m입니다. H가 100이라고 하면 그때 최대 속력은 얼마일까? 자유낙하 운동을 하죠. 사람 눈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1.96은 4.9 곱하기 4거든요. 4 곱하기
4.9 곱하기 100이에요. 루트 4, 루트 100, 이거 다 제곱수네요. 4.9도 제곱수에 굉장히 가깝죠.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4.9는 10분의 49니까 4는 2의 제곱, 49는 7의 제곱, 100은 10의 제곱. 그래서 요 분자에 있는 값들이 나중에 2, 7, 10이 되고 분모는 루트 10이 되는 이런 계산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2, 7, 10, 140이죠. 140을 루트 10으로 나눠요. 루트 10을 대략 3.1 정도로 잡아요. 한 3 정도로만 그냥 잡아봅시다. 이게 루트 9라고 하고 그럼 그것보단 좀 작겠죠. 140을 3으로 나누면 얼마쯤 될까요? 3, 4, 12, 6점 얼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높이 100m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부딪힐 때는 초당 45m, 44에서 45m 정도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시속 100km를 환산을 해보면 초당 27m 나가니까 이 정도면 시속 150km 정도의 속력으로 갖다 때려 박는 거예요. 시속으로 치면 엄청 빠르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속도다. 죽을 수밖에 없다. 떨어지게 되면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